네, 안녕하세요. 구다노트입니다. 오늘은 AI 에이전트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요즘에 AI 에이전트가 핫하죠? 디파이로도 충분히 좋은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디파이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에이전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단순한 대화형 챗봇을 넘어선 자율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보유한 도구를 활용하여 행동하는 자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좀 말이 어려워요. 밑에 가시면 이제 AI 에이전트의 동작 메커니즘이라고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AI 에이전트는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LLM,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툴스,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툴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Thought, Action, Observation, 또 Loop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리액트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LLM과 툴스만 먼저 볼게요. 툴스가 어떤 개념이냐면 LLM한테 이 도구들을 쥐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웹 검색, 문서 검색, 코드 실행 이런 도구들이 있죠? 이런 도구들을 LLM에게 지어줘요. 그러면 LLM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은 단순하게 LLM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역 근처에 맛집을 알려줘 라고 한다면 LLM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강남역 맛집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도구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는 도구 여러 개를 선택해서 그거를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 리액트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 리액트 프레임워크는 먼저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은 LLM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웹 검색, 문서 검색, 코드 실행이라는 도구가 나한테 쥐어졌는데 강남역 맛집을 찾으려면 어떤 도구가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도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액션 단계에서 도구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옵저베이션 단계에서 도구를 호출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확인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 맛집을 알려달라 했는데 문서 검색이란 도구를 선택해서 결과를 냈다라고 하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LLM이 이 결과를 보고서 사용자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해 준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루프를 통해서 다시 서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문서 검색 도구를 선택했는데 웹 검색 도구가 더 적합하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 웹 검색 도구를 선택해서 다시 도구 호출하고 도구 호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 호출 결과를 봤는데 이것도 별로다. 그럼 다시 또 루프로 가서 내가 사용자의 질문을 쿼리를 다시 재생성해서 더 좋은 답변을 낼 수 있도록 해볼까?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AI 에이전트의 동작 메커니즘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리액트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이유는 리액트라고 하는 게 리즈닝과 액팅의 합친말이거든요. 즉 LLM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 추론을 하고 그 추론을 통해서 이제 행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의 동작 메커니즘이고요. 여기 보시면 에이전틱 프롬프트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은 어떤 도구를 선택할지 판단은 누가 하죠? LLM이 합니다. LLM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LLM이 전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AI 에이전트 내에 있는 LLM이 어떻게 동작했으면 좋겠는지를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AI 에이전트의 동작 메커니즘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디파이에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파이로 가셔서 빈 상태로 시작을 누르시고 여기에 에이전트가 있죠? 에이전트를 누르시고 오늘 만들어 볼 에이전트는 리서치 보십니다. 리서치 보시라고 이름을 짓고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보시면 그 이전에 봤던 챗봇에서 만들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도구라는 항목이 추가됐어요. 오케스트레이션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변수, 컨텍스트, 비전이 있긴 한데 에이전트에서는 이 도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에이전트에 즉 LLM에게 지어줄 도구들을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도구를 추가할까요? 리서치 보시니까 현재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urrent time을 이제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웹 검색하는 태빌리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도 추가를 하고요. 논문 검색하는 아카이브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를 추가할 건데 이미 저는 이 4개의 도구들을 추가를 해놔서 여기에 보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는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안 보이시는 도구들은 어떻게 한다? 마켓플레이스에 가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먼저 태빌리 있는 거 설치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도 검색하셔서 선택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고 위키피디아도 선택해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4개의 도구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아카이브 서치 그리고 큐렌트 타임은 큐렌트 타임 그리고 태빌리 서치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서치 아카이브 서치랑 큐렌트 타임이랑 위키피디아 서치는 따로 API 키 설정 같은 게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태빌리는 필요하거든요. 자, 태빌리 API 키 설정하는 거 지난 영상에서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 도구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서치는 따로 설정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떤 파라미터가 동작하는지만 나와 있지만 큐레이트 타임을 가보시면 여기 설정이 있죠. 설정 가시면 현재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시아 서울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태블릿 서치도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맥스 리절츠를 한 10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키피디아도 따로 설정하는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LLM한테 4개의 도구를 쥐어줬습니다. 4개의 도구를 쥐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모델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도구 호출이 가능한 모델이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GPT 최신 모델들은 대부분 도구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좀 더 도구 호출을 잘해주는 이 오퍼 미니를 써볼까 합니다. 오퍼 미니 모델은 도구 호출을 잘해주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에이전트 설정이 있는데 에이전트 설정을 누르시면 에이전트 모드는 리액트고 최대 반복 횟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루프를 몇 번 할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루프를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 토큰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한 1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반복 횟수도 저장을 하고요. 이제 게시하기 가셔서 업데이트 게시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최신 경제 뉴스를 찾아줘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모델이 태블릿 서치에 들어가서 정보를 알려주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4가지 도구 중에 어떤 걸 썼나요? 태블릿 서치 썼죠? 이 선택은 누가 한다? 이 판단은 누가 한다? LLM이 하는 겁니다. LLM이 사용자의 질문을 보고 적합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그거를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오늘이 며칠이야? 라고 물어볼게요. 자, 오늘이 며칠인지 물어봤더니 Q&A 타임 도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을 보고 사용자의 질문에 적절한 도구를 찾아서 답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웹 검색, 논문 검색, 사전 검색을 하고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 검색, 논문 검색, 사전 검색을 하고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LLM이 답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위키피디아 서치를 쓰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태블릿 서치를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서치도 쓰고 있네요. 즉 사전 검색, 웹 검색, 논문 검색에 필요한 도구들을 각각 사용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됐네요. 자, 이렇게 AI 에이전트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썼냐? 위키피디아 도구 써서 이렇게 결과 나왔고, 그리고 태블릿 서치 또 해서 웹 검색 결과 나왔고, 그리고 아카이브 서치해서 논문 검색까지 해서 이 3개의 결과를 LLM이 정리를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에이전트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디파이에서도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추가 버튼을 누르고 도구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를 더 잘 동작시키려면 이 도구들을 언제 사용할지 명시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프롬프트로 작성하게 되는데 프롬프트는 미리 제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작성한 프롬프트를 넣어보면 우선은 당신은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최신 연구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전문 리서치 봇입니다. 아래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해놓고 언제 이 도구들을 쓸지를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할 때는 질문을 먼저 분석하고 적합한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도구로 정보를 검색하여 답변한다. 그리고 반드시 답변과 질문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이를 릴레번스 체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성이 부족하면 쿼리를 바꿔 재검색하도록 한다. 이를 몇 번? 최대 15회 반복하도록 프롬프트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AI 에이전트가 동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봤는데 내가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은데 디파이에는 도구들이 몇 개 없어요. 마켓플레이스에 가보더라도 내가 사용하고 싶은 도구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2가지 영상을 추가로 찍으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MCP를 활용해서 도구를 추가하는 거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에 있는 도구들을 커스텀 도구로 만들어서 디파이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